자, 그러면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를 보죠. 자,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는 정책이 이제 그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요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실행 과정들,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됐는가, 그리고 어떤 왕이 어떤 시기에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볼 게 이제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의 정책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이제 육조에서 그 의정부로 복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왕한테 또 복을 올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왕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육조에서 올려놓은 보고 중에 모든 걸 다 왕한테 올리는 게 아니죠. 의정부에서 한번 걸리죠. 거르죠. 그래서 중요한 걸 이제 오르고, 그 의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이제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의정부 서사제도다. 그래서 이때 서사라는 것은 일을 처리한다는 거. 어디에서 처리해요? 의정부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왕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대신들의 권한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육조직계제는 뭐냐? 자, 육조직계제는 육조가 직접 왕한테 뭐죠? 보고하는 거,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네, 육조직계제는. 다만 이제 그 사대문서나 중재인 재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원료들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의정부를 거쳐서 이제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체제죠. 그렇지만 대부분 업무는 육조가 곧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육조직계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공통점은 뭐죠? 기본적으로 왕이 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왕조 국가에서는 최종적 결제는 누가 한다? 왕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지만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에 그 왕이 집권한 뭐냐면 올리는 과정 보고 체계가 약간 다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왕권 강화, 신권 강화 의미가 이제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상대적으로 신권 강화를 의미한 거고 육조직계는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육조직계제와 관련된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부 서사제 관련 사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왕 때 실시한 건 좀 뒤에 있다 얘기하고 여기에 눈여볼 게 이제 육조직계제 대표적인 왕은 태종하고 세조 때요. 예. 근데 태종 때 이제 육조직계제가 완비됐던 건 14년이고요. 요때 이제 태종 때 관련된 사료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사대문서와 제수의 심의는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육조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통해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육조가 하는 거야. 사대문서하고 중재수 심의는 제하고 사대문서는 뭐와 관련된 거야? 중국과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관계에서 이제 그 글을 쓸 때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대신들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세조 때 실시한 그 육조직계제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때 뭐는 빠지게 되냐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대문서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형수 같은 중재수 심의만 뭐만 하는 거죠? 의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도 그 앞에 있는 태종 때 육조직계제는 사대문서와 중재수 심의고 여기는 사회적 때는 중재수 심의만 한다. 중재수 심의만 결정한다. 사형수 같은. 그래서 요걸 구분해서 사대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태종 때냐, 그 다음에 세조 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의 대표적인 사료가 이제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 연도 표시 꼭 외워줘요. 세종 18년. 그러니까 세종시대 전반적으로 그 뭐냐면 이게 실시된 게 아니라 세종 18년 전까지는 뭘 실시했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육조직계제. 그러다가 세종 18년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 전체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정부 서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중간 시기에 이제 실시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더라도 모든 걸 다 육조가 알아서 왕한테 짓게 하는 게 말하자면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했더라도 그 모든 게 이제 육조가 의정부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더라도
그 중에 6조가 왕한테 직접 올리는 게 있어요. 직계하는 게. 그게 뭐냐, 군사권과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누구한테 올리죠? 왕한테 직접 올리는 거예요. 예, 요 내용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종 18년 때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변화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걸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해요. 세종시대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의 의미를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렇게 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좀 약간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봐야 돼. 왜 세종이 그 6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냐? 그러면 세종은 6조 직계제를 실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세종이 그때 병이 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기록에 보면 이제 그 중풍도 오고 그다음에 당뇨병도 오고 눈도 별로 안 좋아. 시력도 당뇨병 오면 시력이 되게 많이 약화되잖아요. 그 앞에 누구인지도 잘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좀 쉬려고 했던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넘겼냐면 세종이 세자였던 문종한테 그 대리청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 대리청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종이 일이 고단할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상당수의 일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의정부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의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신권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왕권이 이제 그 신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왕권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승정원과 집현전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권은 누가 할까? 의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를 했어도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그 승정원과 집현전을 둬가지고 그걸 견제를 시킨 거야. 그래서 요때 왕권과 신권의 어떤 조화,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중종 때 의정부 서사제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뭐가 강해서 그렇죠? 신권이 강해서 그래. 그거는 중종 반정 이후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이제 관계에서 볼 때 6조 직계제를 실시할 때는 왕권 강화가 도모되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신하들에게 부모적 권력을 이양하기 때문에 신권이 강화됐다. 예. 그런데 이제 있고, 실시 과정은 태종과 세종은 왕권 강화를 목적 6조 직계제를,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조합한 목적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고요. 성종 때는 이게 좀 예미한데, 성종 때 우리가 또 성종의 이미지가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정치하고 하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이미지상. 의정부 서사제에 가깝죠. 근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 정책 그대로 이어받았어.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다만 그때 사림세력 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성종이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6조 직계제가 계속 실시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EBS 강의만 듣는 분들은 이걸 뭐냐면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최모 강사님이 그렇게 잘못해서 참 대단한 오개념을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교과서에도 그거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예,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제 성종 때를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최태성 선생님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교사들이 암만 생각해서 그냥 쓴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사전 안 찾아보고 어미 조선왕조실록이나 후세임이나 다른 책에서 분명히 그 성종 때 언제 실시했다 6조 직계제 실시했다 나와 있어요. 논의만 있고 심지어 국정조 교과서 지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나온 교과서나 지도서가 그 최태성 선생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그 팩트를 적어놓는 게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 믿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여기까지는 통론적인 수준이고 시험 문제는 더 어렵게 나왔죠. 자, 이걸 알려면 뒤에 170페이지 펴보세요. 이건 디테일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국편위를 봐야 돼. 예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시 과정을 한번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태종 때가 아니라 태조 때 실시했다는 책도 있어요. 야,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태조 때, 이성계 때 실시했네. 태조 때는 의정부랑 간청이 있었어,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태조 때 실시했던 거의 구라죠. 거짓말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했다. 그래서 태종 1년부터 해갖고 4년 때까지 실시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 그 태종이 나누는데 도평의사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도평의사사가 말만 바꾸지 실제 의정부거든요. 의정부의 권한이 이제 대신대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태종 4년 이후부터는 뭘 실시했냐면 6조 직계를 실시했어. 근데 문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한 거야? 14년에 가서야 거의 실질적으로 뭐죠? 이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 4년부터 해서 14년까지는 형식상은 6조 직계제지만 아직까지 의정부 서사제 간행이 계속 남아있어서 제대로 6조 직계가 실시되지 못한 가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기는.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사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 가독이 시기 때,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6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했죠. 그래서 아까 쯤에 얘기한 것처럼, 태종 5년 때 6조 판사의 권한을 정 3품에서 몇 품 올려요? 정 2품 올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사유와 관련된 건데, 태종 8년 때, 그 태종 10년 때, 그 4년 때, 5년부터 그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육부의 구체적 업무를 다 의정부가 이제 최종 결정권을 이제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정부의 서사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는, 그 당시 이제 육부의 구체적 업무의 결정을 의정부가 보고 최종 결정권을 내리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상소를 올려.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상소를 올린 내용을 보면 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지 못하냐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의정부의 단독 의의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조 관리 감독권이 있어. 그래서 의정부의 단독 의의는 뭐냐면 의의는 오늘날만 의결권이야. 의결권. 의결권은 아시죠? 의사결정에 어떤 참여해서 결정하는 권한인데, 물론 이제 오늘날 현대식만한 의결권은 아니죠. 왜냐면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왕이 하죠. 그렇지만 왕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에 그 의견이 채택돼갖고 결정이 되는데, 그 의견을 누가 제시할 수 있냐면 의정부만 제시할 수 있어. 의정부 삼정승 있죠? 그런 것들은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6조로 관리 감독을 하고 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면 실제 6조가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권한 때문에 그 당시 8년,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소가 올리진 8년에도 이런 간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6조 직계제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완전하게 이제 6조 직계로 넘어가게 된 거는 몇 년이냐? 태종 14년이 되죠. 그때 이제 어떤 조치가 있냐면 병권을 당인화시키고요. 왕이 이제 병권을 다 차지하고 정치세력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의정부가 6조를 관리 감독했다고 했죠? 박탈시켜. 그리고 의정부 단독 의의제도를 폐지해요. 의정부만 의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정부 외에도 육부도 참여하고요. 대관도 의의를 한다. 그러니까 정책을 논할 때 의정부 삼정승만 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육부 대신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대관들도 같이 참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그러면서 태종 14년에 가서야 명실상부하게 6조 직계가 실시한 거야. 그 전까지 뭐야? 가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종 4년부터 해갖고 여기까지가 가독이고 14년 이전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6조 직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 확립된 것이 세종까지 갔다가 세종 18년 때 세종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실시된 제도가 뭐다? 대지청정하기 전에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도고, 요때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왕권의 대변자였던 그 당시 집현전하고 승전원과 그 다음에 신권의 대변자 의정부와 서로 균형 아래 그렇게 실시했고, 다시 이제 세조 때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건방지다.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6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따가 성종 때 논의만 했다가 6조 직계 계속 실시했고, 언제 다시 의정부 서사에 넘어가죠? 중종 때. 중종 10년에 넘어가. 그래갖고 처음에 중종도 거부하려고 했어. 몇 번 거부한 사실들이 중종 실력이 나오는데, 결국엔 중종 반정은 누가 익혔어요? 신하들이 익혔잖아. 그리고 중종은 그날 권한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를 해버린 거야. 결국에는 요때부터는 이제 의정부 서사 제도가 계속 실시돼요. 이때부터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 시기와 그다음에 실시 내용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기출 근거표를 찾아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59페이지 펴보세요.
자, 1259페이지 주 386번을 볼게요. 자, 태종 5년에 의정부, 사원부, 승정원, 한성부를 제한 대부분 중앙 관할을 각주의 속암호로 나누어 소속해 하고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부가 정책 결정권을 갖도록 행정적 소무는 육조에 이관하여 행정체계도 육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유년칭호법은 태종 5년이지만 그 6월 칭호법에 따르면 태종 4년이 되는 거야. 이 해가. 예.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종 8년에 이게 이제 기출사유와 관련된 거야. 예문과 관련된 건데 자, 최자정승 성훈이라는 사람이 상소 올리기도 의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은 육조에 기속시킨다고 한 것은 그간 의정부 소무가 육조에 기속되지 못함을 전해. 그러니까 지금 면목상 지금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다고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태종 8년 이후에도 의정부 소무가 육조에 완전히 기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제 있는데 그리고 나서 태종 14년에 가서야 그 뭐냐면 의정부의 일을 나눠 육조에 기속시킨다 통해 알 수 있어요. 태종 14년 가서 막판에 가서 이제 결정됐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의정부 서사시 실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87번을 볼게요. 제1차, 2차 왕자의 난에 주도한 방언이 실세가 되어 그의 의지에 따라 정종 2년에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를 개편되고 그가 즉위하여 원년에 의정부 간제를 개편한 이후에 태종 14년까지 의정부가 최고 정치기관으로서 정치 권력을 중심되었다. 그것을 소위 의정부 서사제도 한다. 의정부 대신들은 국정을 논의하고 왕의 재결을 받아 정치에 이루어지는 의정부 서사제도는 주나 총재제도에 가까운 정치체제로서 유교 정치에 바람직한 일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는 그 직장과 직제로와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간부이기 때문에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했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태종 5년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간제 개혁으로 육조를 승격시켜 의정부를 서문을 나눠 육조를 돌리려고 한 조초는 의정부에 집중된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했고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8조 때 다시 육조에 기속시킨다 했지만 그것도 실효하지 못했고 이게 14조 4월에 나와서 육조에 기속시킨다 한 거 봐서 이 10년의 개혁, 태조의 개혁은 10년이 지나서야 육조 직계제 실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5년 때부터 시작된 그 육조 직계제가 14년에 가서 비로소 명실상부했지 뭐냐면 권한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밑에 보면 육조의 정치 권력이 강화되긴 했으나 과거 의정부 서사제에서 의정부와 같이 정치 권력의 핵심기관이 되지 못했는데 그 핵심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의 의의권이죠. 근데 이제 태종 14년 4월 때부터 이후부터는 단독 의의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육조 의의, 그 다음 대관들도 의의를 올리면서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밑에 있어요. 한번 각각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388년은 이제 태종 5년에 그 육조를 정삼품에서 이품암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89번은 이제 도평의사사를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기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4페이지 펴보세요. 74페이지. 자,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있는데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 내용을 이제 보면요, 문제는 자, ABCD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역사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자, 그 ABCD 좀 보면 건국대전의 편찬 과정 요거는 세종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의정부 또는 육조 중심의 정치제도 맞죠? 그래서 태종 때부터 중종 때까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경영의 집회를 통해 경영제 발달. 세조 때 폐지되고 성종 때 부활됐죠. 요거는 이제 국한된 거고 이 시기만. 사관원 독립과 홍문관 언론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관원 독립은 언제 때부터야? 태종 때 관련된 거고
홍문관 언론기관은 언제 때 관련된 거죠? 성종 때 관련된 거죠. 성종 지금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답이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 자 2번은 군신의 조화를 이루어 유교 정책 기반을 냈던 거. 이건 의정부 서사제도인데, 자 요때는 이제 언제 때냐? 세종 때죠. 세종 때. 그래서 그 A, B, C, D인데 이게 좀 약간 표가 좀 약간 땡겨야 돼. A, B, C 이렇게 D가. 중종 때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중종 때는. 중종 때는 신권 중심이야.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중종 때는 아니고 세종 때 의미가 이제 뭐냐면 군신 간의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마침 의정부 서사제가 다 뭐냐면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종 때는 신권, 그 다음에 세종 때는 뭐죠? 세종 때는 신권과 그 다음에 군주권의 조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왕권의 조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보기에서 조선시대 의정부 서사제가 중요시 여긴 옳게 고른 것은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중요시야. 실시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요시 여기 시기는 일단은 언제 어디죠? 세종 때와 중종 때죠. 그 다음에 태종과 세조 때는 뭐다? 육조직이지. 근데 태종 때도 한동안 1년부터 4년, 실제로 1년에서 14년까지 뭘 실시했어요?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넘겨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니은과 니은.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공사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위추진 가에 를 쓰고 이런 행정체계 시행 목적 및 가정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중국의 준하 상공과 육경제도 유대되어 조선 초기에 새로운 정치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그 정치체제 운영에 둘러싸고 군주와 신료들 사이에 주도권을 다투는 벌였는데 대조적인 두 방식의 행정체계가 실시됐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의 그런 것들인데,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육조직계는 왕권과 이렇게 이제 목적을 쓰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인데 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가는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가의 가정을 쓰라고 했잖아. 목적은 쓸 수 있어. 근데 가정은 좀 힘들어. 왜 이게 의사결정 가정이지 아니면 실시 가정인지 몰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저는 두 개 다 놨어요. 그냥 의사결정 가정하고 실시 가정. 그래서 의사결정 가정하고 이제 실시 가정을 같이 다 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세요. 이거는요. 애매해. 좀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실시 가정은지 그 의사결정 가정인지 아니면 실시 가정인지 애매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실행한 정책들을 옳은 것은, 자 일단은 한문사를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태종실록인데 이거 즉석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볼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출처를 봐야 돼. 태종 몇 년으로 돼 있죠? 태종 8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8년 때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의정부 서사제도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게 태종 4, 5년 때부터야. 5년 때부터. 근데 막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왜 안 되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육조의 그 역할을 분명히 하자 해갖고 지금 상소 올렸거든요. 근데 그 상소 내용이 태종 14년에도 또 나와.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됐냐? 태종 8년 때 그 건의 내용이 실시했는데 불구하고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의정부 단독 우위권, 그 다음에 또 의정부와 육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폐지된 14년에 가서야 실질적인 의정부 서사제를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있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간제를 개혁하여 육조를 정3품 암호에서 정2품 암호로 승격시켰다. 이건 언제 때이죠? 태조 5년 때이죠? 예. 그 다음에 주대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재상 중시의 국정을 이끌었던 거는 총제도를 주는 정도전과 관련된 거죠. 이건 아니고요. 그 전에 거고,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만 가지고 행정적 서문을 육조에게 넘기는, 그렇죠? 그래서 육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또 안 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설관 분직의 원칙에 따라 의정부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만 간장을 했다. 자, 설관 분직은 뭐냐면 간직에 따라 업무 분할을 명확히 하자는 거야.
이건 그 원칙이 확립된 건 태조 14년 이후예요. 아직까지는 얘기만 했고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대문수와 중재수 재신만을 하자는 것은 그 뭐냐면 이거는 언제 때냐면, 자, 사대문서 중재수 재신만을 간장하도록 이제 한 것은 이건 태종 때인데, 요 태종 때에 관련된 것은 그 아니죠. 요 시기는요. 같은 시기지만 일단 다른 시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게 아니다. 태종 14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들만을 의정부 귀속시켜 독립간부가 되게 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문화부를 폐지한 것은 맞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부. 그래서 이때 이제 태종 때 문화부를 폐지하고 재신하고 그 다음에 낭사했죠. 그래서 재신은 의정부가 되고 낭사는 뭐가 된 거예요? 사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 의정부가 설치됐다는 얘기야. 의정부 설치. 그래서 이거는 의정부 설치가 정종 2년 때예요. 정종 2년. 실제 누가 한 거죠? 태종이 한 거죠. 그래서 요때 태종 8년과 관련된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요거 풀려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돼. 한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배경지를 다 알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국편위에서 그냥 낸 건데 요즘에 욕 얻어먹는 그런 유의 문제죠. 한국사 강사한테. 아마 한국사 강사 그 누구예요? 뭐뭐한테 보여주면 이 사람도 못 풀 것 같아. 그러면서 욕을 하겠죠. 에이 개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딴 것들 문제 만드냐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아마 이거 푼 사람도 찍어서 맞힌 거지 자기가 생각해서 맞힌 거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이런 문제는. 예. 자, 그러면 총괄평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60페이지 펴볼까요? 총괄평가. 자, 60페이지 이제 몇 번 문제 보냐면 42번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제 보면요. 다음 기획의 실시한 목적을 쓰고 이때 의정부가 처리했던 일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시기 때 니은과 같은 논의가 일어났던 정치적 배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이 가능하게 됐던 그 정치적 사건을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사료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좀 깔아야 돼. 깔려면 뭘 봐야 출처를 봐야 돼요. 언제 때지 지금? 성종 때 실록이죠? 성종 실록이니까 요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사원보 대상이었던 윤계경현상 얘기가 저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신등이 상가 보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대통령 이은 지 벌써 8년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2살 정도 즉위했으니까 성종이 이때는 20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수렴청정을 했죠. 그래서 정의하고 누구야? 원상들이 와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원상제를 폐지하자. 그리고 원상제와 함께 종전에 이제 실시했던 육조직계제도 폐지하자고 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딱 무슨 얘기냐면 원상제 폐지는 오케이 했어. 근데 육조직계제는 안 된다. 계속 유지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했다? 그냥 육교직계제를 하겠다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꼼수를 이제 버린 거지. 두 개를 진료해갖고 패키지를 묶어서 같이 폐지시키려고 했는데 성종이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자기가 구매에 맞는 것만 폐지시키고 그대로 유지한 건 놔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기획을 정부의 서사를 확파하여. 정부의 서사는 뭐냐? 이때 정부는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의정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서산 의정부에서 뭐냐면 일을 처리한 걸 확파하여 상공이의 지위만 충당하겠습니다. 누가 그 짓을 한 거죠? 세조가. 그래서 세조가 뭘 실시했다는 걸 얘기한 거야 지금. 육조직계제. 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강력한 전제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시기 때 이와 같이 했던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했고, 니은의 제2조는 의정부 서사를 복수하자. 이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자. 이 내용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논의했던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여기 있고, 이때 이제 의정부에서,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실시 목적 있고, 요때 의정부가 이제 육조 직계제가 되면서 했던 게 뭐예요? 했던 게, 이거는 제
사형수에 대한 판결이죠. 사형수의 판결, 재심. 근데 만약에 이게, 세조 때가 아니라 태종 때라면 거기 하나 더 붙겠죠. 뭐가? 사대문서 처리. 이 두 개만 이제 의정부가 처리하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은 같은 논의가 있는 정치 배경. 여기 지금 의정부 서사제 복소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잖아. 왜 논의가 됐겠어요? 이때 이제 3, 4일 중심에 누가 들어왔죠? 살인파. 그러니까 살인파들이 중앙집권을 이제 중앙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됐죠.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정책 사건이 뭐죠? 신권이 강하게 된 중종반정 이후죠. 그래서 결국엔 중종 10년에 이걸 뭐냐면 육조직계제 폐지되고 의정부 서사에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문제를 더 푸는데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자, 이것도 이제 그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가는 이제 어느 때 발표했냐면 세종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는 이제 세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조가. 그래서 가조치가 공포한 왕이 왕권과 신권을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 서술해보고 나조치가 내린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래서 가 때는 세종 때인데, 그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일단 재상대의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누가 직접 처리하죠? 국왕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세조 때 정치적 배경은 아까 이제 이건 세조 때 정치적 배경 쓰겠죠. 육주식계 왜 실시했냐? 어린 단종이 즉위하니까 정치 실권 누가 갖고 있어요? 김종서 같은 원료 대신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정변이었고 수양대군은 당종을 못하고 왕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배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언론 활동가 보죠. 조선은 상당히 언론 활동이 공론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조선은 특징이 뭐냐면 독대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최준 씨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가서 자기끼리 막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결정해버리고 전화도 핸드폰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조선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어. 그리고 항상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사관이나 그 다음에 승정 그 주사들 와갖고 다 기록을 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 후대사를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책이 결정 과정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왕이 전제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왕 혼자 못하죠. 항상 그 조선의 왕이 많이 듣는 소리가 뭐야? 사국에서 아니되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계속 우길 경우에는 연산군이나 강해군처럼 뭐야? 언어소, 지도새도 모르게 쫓겨난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언론이 상당히 발달됐는데, 그럼 어떤 언론 활동이 있었냐? 일단은 상참이 나오고 아침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국왕이 평전에 나가는데, 평전은 뭐냐면, 그 경복궁에 가보면 긍정정 아시죠? 그 긍정정은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돌들이 있잖아요. 풍계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하고, 긍정정 뒤에 편전이 있어요. 그래서 편전에서 주로 이제 왕하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해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의정부, 육조, 그리고 측근을 보필한 시종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윤대라는 것도 있는데, 윤대는 뭐냐면, 매일 5명 이상, 6품 이상의 문관들과 사품의 문관들이 와가지고 교대도 만나면서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회라고 보시면 돼요. 윤대는. 그래서 차대는 뭐냐면 매월 6번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 의정이나 3사 고급 간원이나 전직 대신들이 모여서 전체를 건의를 받는 원료회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외에도 이제 그 뭐가 있냐? 자,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로부터 언론 활동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언론 활동도 있어야 돼요. 민후부터 뭔가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구가 있는데 신문구는 태종 때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어려운 점을 듣는다고 했는데 고작 해봤자 뭐 양반들이 와가지고 노비 소유 분쟁들 때문에 맨날 하니까 그냥 폐지되고 실제로 이건 상식적인 거고요. 그다음 사원은 뭐냐면 국왕 행차 때 같이 글을 올려서 호소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보통 왕이 행차할 때 상언을 하는데 상언을 할 때 그냥 상언하지 않아요. 왜냐면 와갖고 글만 올린다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 깽가리 돌려. 깽가리하고 징을 치면서 왕의 이목을 끈 다음에 그들 올리거나 아니면 그들 못 올 경우는 직접 얘기를 해요. 관리하기. 그러면 관리들이 그걸 적어가지고 왕한테 주면 왕이 그걸 처리해 주세요. 이걸 이제 격쟁상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쟁상언은 이제 제일 많을 때가 언제 때였냐면 정조 때였죠. 정조가 행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에서 이제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억울한 거 있으면 깽가리 돌려서 그 관리한테 말하면 이제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할 때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 이 격쟁 상황은. 왜냐면 모든 사람 다 조금 억울하다 와서 왕한테 이제 행차 가로막고 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법적으로 사형세 마지막 하소연이나 부자, 첩첩, 양천 같은 신분상 그 다음에 그 상강 오준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돼서 해요. 만약에 그 외에 할 경우에 어쩌면 붙잡아서 포도청에서 맞고 그냥 처벌을 받아. 그래서 한정돼 있었다. 격쟁 상황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응지상소라는 게 있어요. 응지상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응지상소라고 있는데 이거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구원은 왕이 직접 이제 그러니까 여론을 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이제 안팎의 위기에 있을 때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이제 교지를 내려요. 교지를 내려서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나 이제 신하들이 여러 의견을 올려. 그래서 이때 이제 상소를 무슨 상소냐면 왕의 교지에 응해가지고 올린 상소 해갖고 응지상소라고 해요. 이 응지상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세기 때 그 철종 때 밀란이 일어났죠.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왕이 철종이 나서 이 문제 이제 삼정의 문란이니까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는 구원을 구했어. 교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냐면 상소를 올렸죠. 요런 걸 무슨 상소다? 응지상소라고요. 그래서 응지상소 올렸는데 왕을 비판했던 글을 썼다고 해서 처벌하면 이게 올려지겠어요? 안 올리겠죠? 근데 이때는 웬만한 건 다 받아줘. 이 응지상소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다. 언론을. 그래서 조선이 보수적이고 깐깐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사회가 500년 동안 지속됐던 거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듣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경영은 원래 목적이 이제 임금의 학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되게 활발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몇 번을 했냐면 원칙적으로 3번을 했어. 그래서 아침 식사 먹고 아침 공부 조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먹고 그 낮 공부해서 주강이라고 했고 자기 전에 저녁 식사 이제 먹고 이제 취침 전에 또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석강이라는 게 있어. 원칙으로 3번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3번 공부하기가 힘들잖아. 바빠 죽겠는데 또 곧불도 있고 하면 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원칙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성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호학군주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경영을 좀 많이 했고 그 대개보 왕들이 경영을 싫어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여기는 그 원료 대신들 와갖고 왕한테 꼰대질 하는 게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피하는데 오히려 이걸 되게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영조야, 영조. 영조는 오히려 이거 즐겨가지고 영조는 한 3,000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놓고 오히려 가르쳐. 영조가 되게 학식도 되게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맨날 책 읽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히려 더 반겼고 신하들 기피하려고 했어. 거꾸로. 근데 이에 반해 경영을 싫어했던 왕도 있죠. 대표적인 왕은 연산군, 세조 이런 사람들이야. 세조는 왕권 강화 측면에서 경영을 못 맡아냈고 연산군은 아예 공부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얘가. 예. 자, 하여튼 경영을 하면 그때 이제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협의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경영 정치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권력의 핵심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정책을 논의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교경제를 읽다가 유교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강의하다 보면 이제 현실 문제 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그냥 웃고 떠들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이때는 정책 결정자가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곡반의 논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 결정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영이라고 상당히 뭐냐면 왕을 교육시키는 자리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뭐하는 자리였다? 정책 협의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예. 자, 지금 몇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안 보이네, 시계가. 46분이죠? 잠깐, 이것도 이제 해볼게요. 중앙정치기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밑에 이제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의원부, 한성부, 승조는 있는데, 이제 좀 보고, 의정부부터 볼게요. 이건 밑에 이제 참조하시고, 168페이지는. 의정부는 도당, 묘당, 정부 이렇게 보는데, 보통 도당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권력기구를 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조선전기 때 권력기구 의정부고, 조선후기 때는 뭐죠? 비변사죠. 이렇게. 그래서 의정부라는 그랬는데, 의정부는 삼의정 합작기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정치 중심 기구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고요. 그 밑에 또 그들을 보좌하는 여러 간직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 육조는 이조, 효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죠.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부서가 뭘까요? 2조에 2조.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문관대 2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로 이제 거기에 핵심 부서가 뭐냐면 2조 전량이죠. 2조 전량. 그래서 2조 전량은 2조 정량하고 자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2조가 왜 핵심적인 거냐면 보통 5품 이상의 관리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왕이 직접 임명하지 않아 이거는요. 2조 판사가 갖고 있어. 근데 실제 업무는 누가 하고 있냐면 2조 전량이에요. 자장과 그다음 자량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조 그 전량의 자리를 둘러싸고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호조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거고 예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예약, 학교, 가구 업무. 근데 이제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학교나 가구 업무는 원래는 지금 입장할 때는 누가 해야 돼? 교육부가 해야 되죠. 근데 외교부와 교육부 같이 있었어. 그래서 교육부가 나중에 분리된 거는 구한말 때 항모아문에서 나간 거야. 이건요. 그 다음 병조는 오늘날 법무부 국방부와 관련된 거죠. 군사와 관련된 거고 형조는 뭐 하는 거는 법률 그리고 형벌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공조는 이제 뭐냐면 산림이나 장인 토목공사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육조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사사가 있어. 그래서 간청기 이제 속사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4개의 사가 있어요. 밑에 있는 하부 간서들이. 예를 들어갖고 이제 2조의 속사는 문선사, 고운사, 고공사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호조의 속사는 회계사, 경비사, 판적사, 사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아문이 있어요. 아문은 뭐냐면 그 호조의 바로 직계는 속사에서 사사고 아문은 협력간서야. 협력간서. 자, 예를 들어 이제 병조 같은 게 무선사, 승용사, 무비사는 속사지만 오이 이런 것들은 속아문이에요. 예. 그래서 협력관계예요. 아문하고는. 속사는 직계, 보고와 상하관계고. 예. 이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의정부, 육조, 그 다음에 속사, 소가문 체제가 이렇게 관료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고려 시대와 좀 다른 게 고려 시대는 단사제죠. 거의 속사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은 항상 조 밑에 사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간직이나 관료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사가 있는데 삼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죠. 그래서 이제 삼사의 역할을 보면요. 자,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정치 정책 시비를 논의하는 곳이고 풍습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사관원은 이제 왕의 행위의 간언 이런 것들 잘잘못을 하는 거고요. 홍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궐안의 서적과 관리나 중요 문서를 관리하거나 왕이 자문했지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해요. 그래서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무슨 기관이다? 언론기관이다. 그래서 고조시대 언론기관은 특별한 간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간서가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을 비판하거나 간쟁권이거나
그 다음에 양사 같은 사원보 사관원은 서경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 4는 언론의 원칙이 있어. 이거 언론 원칙은 건국대전이나 이런데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명시되는 거 아니고, 성종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간행적 인정에 받는 거야. 그 내용들 보면, 풍목거래 같은 거는 뭐냐, 살인세력 때 홍보세력 전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 들은 사실 가지고 근거에 탄핵을 한 거야. 이건 뭐냐, 허위 사실이라도 탄핵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거 완전히 지금 시점은 명예훼손죄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허위 사실도 뭐냐면, 할 수 있어. 그 다음 불문어근은 뭐냐, 그 사실을 어근은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돼.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언론활동 범위를 확장했다는 거고, 피형은 뭐냐면, 이거는 풍문거래과 불문어근은 좀 약간 특권이죠. 권한인데, 피형은 뭐냐면, 작은 혐의를 받더라도 물려놔야 돼. 이게, 실제 팩트에 맞느냐 안 하냐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뇌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려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3, 4뿐만 아니라 다른 간직도 마찬가지, 대신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든 게 이제 세종시대 때, 유명한 정승이 하나 있었죠. 정승이 누구죠? 항의라는 사람이 있었죠. 항의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예전에 이제 고소를 당했어. 이제 뭐냐면 고소보다는 이제 항의를 이제 비판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항의가 앞에 이제 박이 아시죠? 박이가 이제 나중에 영모죄로 해서 죽게 돼요. 근데 박이의 부인이, 젊은 부인이 있었나봐.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항의가 젊은 부인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놔두게 하고 반맛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폭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상소가 올라온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혐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항의가 뭐라고 하냐면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난 물러나겠다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리나 대신들이나 삼사들은 조금만 혐의를 받아도 뭐야? 그 혐의 받는 자체가 내가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팩트는 떠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가 그 소문이 든 거다. 내 탓을 돌리면서 물러나는 것이 간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한다? 피혐이라고 해요. 피혐. 예. 그다음 원희 운영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권리인데 3사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힘이 약하잖아. 예. 지금도 미투 운동 막 하잖아.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 성추행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학생들 하면 약발 안 먹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하죠. 집단화 시키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별 간원들이 3사들이 하다 보면 약발 안 먹혀.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3사, 사관원보, 사관 홍문관들이 대신 간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 왕한테 집단으로 개기는 거죠. 그 왕이 들어줄 때까지 아니되옵니다 외치고 잘 때까지도 계속 외쳐요. 그러면 왕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사가 의견을 개진할 때 각 부서나 각 간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이걸 왕한테 집단 상소를 한다. 이게 뭐다? 원희 운영이다. 이런 특권인데 이런 특권들 풍명거액이나 불문어근이나 원희 운영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간행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악용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대신들 간관 중에서 다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대신들과 연결된 사람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대신들의 입장을 들어주거나 자기 사역 차리는데 그런 걸 이용하거나 언론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3사의 언론 간행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언론은 3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되죠? 비변사 당상들에 고위직 관료들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 전기 때는 3사가 언론을 주도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어디에서 주도했다? 비변사에서 주도를 하게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정원 같은 경우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죠. 그래서 국왕의 비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승조원에서 6명의 승조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승조원은 뭐죠? 도승지죠. 도승지. 그리고 승조원은 또 승조원 일기를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2명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한 명은 사관이고 한 명은 승조원 주사야. 그래서 승조원은 주사는 다 이걸 기록을 내. 그래갖고 이걸 기록한 다음에 각 간청에 배부를 내줘요. 왜냐면 참고하라고 업무일지를. 근데 이 승조원 일기는 그 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많아. 조선왕조실록은 나중에 편집된 거잖아. 중요한 것들만. 근데 승조원 일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쫙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은 편집본이죠. 근데 이건 원판이야. 원판. 그래서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인조 전의 승조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저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둘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인조 때부터 있어. 인조 몇 년 때부터 있는데, 지금 번역 중이야. 이거조차도 조선왕조실록의 100배가 많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승조실록에 찾아보면 이걸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 우리가 요약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 개론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냐면, 번역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한 번역하려면 50년, 60년? 여러분들 죽고 나서, 번역판. 그래서 지금 승조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세계 기록 문화유산 남아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법기관은 삼법사가 있죠. 그래서 사원부, 형조, 한성부 같은 삼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군부라 해갖고 이제 국왕 직속기관이 있고요. 국왕에 관련된 중재 처리를 하고, 더 중재한 그 반역죄 같은 국청해갖고 왕이 직접 와갖고 신문하고 재판을 하죠. 네, 그래갖고 이건 국청인데 이건 임시기구고 나중에 상사가 됐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사법기구는 지금처럼 단일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관청이 이제 뿔뿔이 해갖고 이제 했던 것이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법원체계를 갖고 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맡았어. 사원부, 형조, 항성부도 각기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 사법적 업무도 같이 했던 거야. 겸직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한 문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5페이지 펴볼게요. 55페이지. 55페이지 28번 문제 볼까요? 네, 28번. 자, 다음 글에서 이제 그 3사 언론 활동에 힘을 줄 수 있는 3사의 권한 3가지 내용을 쓰고요. 니은의 간직 특권에 두 가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택리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뭐, 한문 번역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거기에 이제 간직제도만 이제, 보면 되니까. 자,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2조 전랑 자량직,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2조 자량. 2조 전량을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3, 4하고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3, 4의 권한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3, 4의 권한은 소문을 듣는 사실을 근거에 탄핵을 할 수 있고요. 풍문 거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근거를 밝힐 필요 없고, 불문 어근이죠. 그 다음에 그 3사가 의견을 개진할 때 모두 모여서 의논을 해서 공동 의견을 개진했다. 그래갖고 원의 운영 이런 것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잘못했네. 이게 기역이 3사고 니은은 2조 전량 관련된 거죠. 그 2조 전량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쯤에 2조 전량 얘기하다가 잘못 말한 것, 3사 얘기하다가 2조 전량 얘기한 것 같은데, 자, 2조 전량의 특권이 뭘까요? 2조 전량은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대권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3사 등 주요 관직에 당하간 추천할 수 있는 통천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추천권과 통천권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강해. 그래서 보통 5품 이상은 왕이 임명하지만 5품 이하는 누가 임명한다고 실제로 2조 판사와 병조 판사를 하는데 실무자가 누가 하냐면 2조 2조 전량과 자량이에요. 이걸 합쳐서 2조 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추천하면 웬만하면 그냥 2조 판사, 병조 판사는 뭐예요? 2조 판사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보시면 실무자들이 다 하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부장교사 이제 뭐 교장 가도 실제로는 뭐예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곧바로 실시되는 거잖아.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제도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